14번에 가로 아래 낱말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세계 인류 대학이 되는 날까지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적절하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맞고. 그런데 건강은 타락할 수 없죠. 그죠? 감기에 걸리면 무슨 타락한 거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지. 악화되다. 선생님도 지난주 우리 목요일 수업하고 그러고서는 금요일부터 콧물이 찔찔 나오면서 좀 그렇다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 콧물맹이 소리 나오고 어제 그제는 수업하는데 기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막 5분 10분씩 멈췄다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인천이 워낙 공기가 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그러고 왔더니 좀 더 버틸만 하네요. 자, 14번에 정답은 몇 번? 3번. 요새 날씨 보면 지구 망할 것 같지 않니? 아주 공부도 뭐든 다 때려치고 우리 저기 어디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저기 산이나 바다나 놀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니나 모르겠어. 이게 정말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리고 뉴스도 맨 뭐야 우울하고 거지 같은 뉴스만 계속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 뉴스만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래저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남의 이슬람 사원 기도하는데 거기 왜 총 들고 가서 쏴요? 그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때문에 또 한 50명 죽었죠? 사람 죽이는 걸 게임하듯이 촬영하면서 그래서 멀쩡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쏜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테러리스트로서의 무슨 그런 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실 웃으면서 또라이 같은 새끼들. 정말 나는 주한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전 세계 이상한 애들이 좀 많이 있네. 요새 조심해 길에 알겠어요? 일찍 다니고 그리고 좀 낌새가 그렇다 그러면 용감하게 그 앞에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 알겠어요? 정말 이상한 애들 많은 것 같아요. 자, 요새는 그래서 길 가다가 누가 길 물어보느라고 저기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니까? 너무 무서워. 하여간 세상이. 자, 14번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에 기억과 같은 방식 그랬어요. 내 도복 좀 내오 했더니 도복은 어디 두었어? 장 안에 들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절창을 들어간다. 이런 거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 언어 유희 중에서도 뭐야?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죠.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럽게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하 웃는 놈, 잠에 지쳐 서서 자다가 창 끝에다가 턱 꿰인 놈. 좀 엽기적이긴 한데 이건 뭐야? 하드코어 코미디죠? 알겠어요? 즉 행동으로 웃긴 거야. 행위로 웃기는 거야. 하드코어야. 행위로 웃기는 거야. 우리 그런 코미디를 뭐라 그래? 막 몸 부딪혀서 웃기고, 슬랩스틱? 이건 슬랩스틱 코미디야. 2번,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을 안 들어도 패가하고 기집말을 들어도 망신하네. 이건 언어 유희 아니죠? 언어 유희 없고. 신봉사 할 수 없이 심청에 손을 놓고 지궁굴 내리궁굴 마른 땅에 새우 뛰듯 아주 자반 뒤집기를 하는구나. 이것도 뭐라고? 슬랩스틱 코미디. 몸으로 웃긴 거지. 몸으로. 근데 4번 왔다. 누가 왔어? 답답하게 나 죽겠어. 말이나 해주소.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서방, 남방, 서방이라는 말이 이 방향을 말하는 서쪽 방향과 말이 유사하니까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 하나 내려왔다. 언어 유희죠? 정답은 4번. 다음 16번에
내용 전개 방식을 물었는데 1번은 예시, 2번은 분류 중심, 3번은 대조 중심, 4번은 서사 중심. 자, 먼저 첫 단락을 봅니다. 우리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 지붕의 선과 형태를 생각해 봅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치 주변의 야사를 옮겨다 놓은 듯한 낯익은 형태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의 선과 형태가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의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작품에도 그러한 선과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의 전통 미가 초가지붕의 지붕과 선에 보인다는 얘기야. 두 번째 단락으로 갔더니 우리의 따뜻한 정서가 살아있는 조선 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야? 예시가. 정답 몇 번? 1번.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마지막 단락이 있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단락에 즉 우리의 정서가 담겨 있는 선과 형태의 전반적인 특징은 부드러움이었고 자연과의 조화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7번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어가 들어갈 표현은 즉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문화는 이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것에 바탕을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불과할 뿐이다. 몇 번? 가장 적절한 거.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사상누각. 즉 사상누각에 모래 위에 집든 꼴이다.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 미의 의식을 투처리하고 그래야 우리의 문화를 드러낼 거다라는 얘기죠. 용두사미는 뭐예요? 시작은 장대한데 끝이 미비할 때. 시작은 장대한데 끝이 미비할 때 용두삼이라 합니다. 주로 이거 나쁜 의미로 많이 쓰죠. 용두삼이란 말.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다 용두삼이야. 알겠어요? 우정 뒤에 가면 칼부림하고 그리고 뭐 사랑 뒤에 가면 뭐야? 또 가스통 들고 뭐 이러면서 칼부림하고 인생 아무리 잘 나가도 마지막에 뭐야? 그냥 죽어. 그러니까 사실은 용두삼이라는 말이 그닥 그렇게 이런 말을 떠올렸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대부분이 한때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대신 이제 굴곡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한 번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한 번 반짝하고 또 사라지고 또 그래야 또 다음 사람이 또 반짝하고 즐거움을 누리니까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닌데 워낙 이 용두삼이란 말을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 같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10시간도 하고 뭐 휴일날에도 도서관 막 가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되면은 오늘은 집에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뭔가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너무 스스로를 뭐라 그러지? 비하하지 말라고. 시험장은 자신감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무슨 로버트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어떻게 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이상 뭐 몸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서 좀 공부를 덜 할 수도 있고 그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스스로를 믿고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10시간 내내 공부한 놈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더욱더 시험이 가까울수록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글쎄요 어떤 날 잘 안 될 때에는 일단 책상에서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일 모레 시험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일찍 자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또 해보고. 됐어요? 선생님 다음날도 그러고 그 다음날도 그러면요? 그럼 너는 그만해야죠. 너는 그만해야지. 안 그러면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그만해야지. 자,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수험생이면 놀다가도 찜찜하잖아. 공부도 하기 싫지만 노는 것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듯이 계속 공부할 수 없다 보니까 자꾸만 자극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버텨보고 그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스스로가 자꾸 내가 마음이 약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3번의 대기만성 뭐예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4번 설상가성은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설상가상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자, 18번으로 갑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 느낀 바를 쓴 수필의 초고인데 고쳐쓰기를 한 것으로 잘못된 거. 자, 고쳐쓰기 문제는 무조건 선택지를 봐야 돼. 그래서 선택지에서 고쳐쓰라는 대로 해보는 거지. 기억에 비난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놀림을 받는다. 자, 나는 종종 이름이 강아지 같다는 놀림을 받는다. 맞죠? 비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름 가지고 놀리는 거지. 엄마가 잘못한 거야. 방실이가 뭐야. 따라서 즉 강아지 이름 같다는 놀림을 받는다. 자, 선생님 방실이가 어때서요? 강아지 이름 같잖아. 그러니까 이 놀림을 받는다. 니은은 어색한 표현이므로, 즉 부드럽게 웃는 이름이다. 어색한 표현이니까 웃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지. 방실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방실이라는 말은 부드럽게 웃는 그런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왜냐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방실을 설명하는 말이니까. 맞고, 디귿의 바램대로는 맞춤법에 어긋나니까 바람대로. 그렇죠? 무엇을 바라다고, 따라서 바람대로가 아니라 뭐야? 바람대로. 리을은 그러며 했을 때 리을은 접속어로 어색하니까 그러자. 자, 나는 내 이름을 지어주신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정말 잘 웃는다. 그러자 항상 웃으며 살자는 게 나의 생활 시초처럼 되었다. 어색하죠? 바꿔봐. 바꿔보고 읽으면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해요. 뭐 머리로 그러면과 그러자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접속어를 바꿔버리면 바꿔서 읽어봐. 그러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으면 어색하고 좋으면 매끄러워.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돼요. 이해돼요? 따라서 이때는 그러자라고 바꿀 필요 없고, 그리고 그래서 정도, 그죠? 그래서 항상 웃으며 살자는 게 나의 신조가 되었다. 정답은 4번. 자, 19번에 윤손도의 어부사시사 여러 번 출제됐고, 얼마 전에 2월달 서울시에서도 출제됐고, 특징이 딱 보이죠? 다른 시조와 달리 뭐가 쓰였어? 후렴구가. 지국청 어사와 하는 이 후렴구가, 또 닷들어라 이어라 하는 이런 후렴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어부사시사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윤손도의 어부사시사는 조선 후기. 자, 고전을 공부할 때는 항상 세 가지로, 이게 과연 갈래가 언젠가, 이걸 하다 보면 시대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지. 어부사시사는 조선 후기 시조죠. 굉장히 파격적인 형태가 나왔고 조선 후기 시조야. 그 다음에는 문학사적 의의죠. 이 고전 문학은
문학사적 의의를 떠올려 봐야 돼. 왜 윤손도의 어부사시사가 자주 나오는가? 우리가 농경문화 속에서 어부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또는 은둔해 사는 또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주로 가리켜요. 그래서 이 이연보의 어부가가 그런 전통을 처음 보여줬고, 이 윤손도의 어부사시사는 그런 어부가의 흐름을 이어서 어부가에다가 좀 더 이야기를 덧붙인 게 어부사시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치렀던 서울시에서는 이연보의 어부가와 어부사시사를 함께 또 제시하기도 했죠. 어부가 등장하면요, 자연을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세속과 멀리 떨어져서 은둔하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세상과 등지고 은둔하여 사는 자의 그런 평화로움을 노래한 게 어부사시사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바로 현대어 풀이죠. 그죠? 항상 고전이 나올 때는 현대어로 풀이를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항상 고전을 대할 때는 이 세 가지, 이 둘은 기본서에 또는 검색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고, 현대어 풀이 역시 워낙 요새는 검색하기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본서에서 보지 못했던 거다 하면은 또 살펴보고, 그러니까 스님하고 수업할 때는 스님이 해주지만 여러분들 혼자 또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의 경우에도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이런 3단계로 고전은 접근해보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본문 봅니다. 윤손도의 어부사시사,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 마라,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자, 연잎에 밥을 싸곤 주먹밥을 만들곤 반찬은 뭐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어떤 태도? 안빈낙도의 태도예요. 없는 것도 즐기는 거지. 청량잎은 써이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청량잎과 녹사이 밑줄 치고. 자, 이 어부사시사는요, 전체가 40수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수씩 써놨어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언제냐라는 것을 또 가끔 물어요. 그러면 그 시조 안에서 계절을 알려주는 단어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녹사의 그리고 청양잎은 모두 비가 한참 올 때 쓰는 모자요, 우비예요. 그러니까 청양잎이나 녹사의를 통해 계절이 언제라는 걸 말해요? 여름임을 말해주죠. 지국청 어사와. 이때 지국청 어사와는 이 시조의 본문 내용과는 아무 관계 없지만 리듬감을 주기 위해 넣고, 그리고 찌그덩 어영차하는 노젓는 소리를, 이 노젓는 소리를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즉 찌그덩을 지국총 어영차를 어사와 이렇게 음차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둬야 돼. 의성어 찌그덩 어영차,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뜻을 빌려온 게 아니라 소리를 빌려오는 음차하여 즉 표현했죠. 지국청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존난가 제 존난가. 줬다라는 말은 뭐야? 따르다. 즉 내가 따르는 것인가, 저가 나를 따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 백구하면 흰 갈매기인데 그 갈매기를 내가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갈매기가 나를 따라오는지,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연과 내가
서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해? 무라일체.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지. 어때요? 자연을 제재로 하고 자연을 즐기는데 단 하나도 유교 이념이 안 보이죠. 그죠? 바로 우리가 조선 후기 윤손도를 높이 평가하는 건 윤손도가 노골적으로 충성과 효를 노래한 그런 작품도 있어요. 윤손도의 작품 중에. 그러나 그런 일부 작품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말 그대로 자연 친화야. 자연을 그냥 즐기는 거지 그 안에 어떤 충효의 이념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작품과 가장 후기에 사대부들의 노래에서 달라진 점은 즉 유교 이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즐기고 있는 거지. 무심한 백군한 내좀난가 제좀난가 하는 이 마지막 종장에서 음수율을 보면 원래 시조의 종장은 맨 첫 음보가 석자, 그 다음에는 5자 이상, 그리고 넉자, 석자의 이런 구조인데 윤손도의 어부사이사는 이 두 번째 음보, 종장의 두 번째 음보가 파격적이야. 5자가 안 되죠. 여기서도 백군한 석자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시조에 비해 파격적이다. 다른 시조에 비해 파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갠 후에, 자, 간밤에 눈이 겠다라고 했으니까 계절이 언제야? 겨울이지. 경물이 달라졌다. 풍경이 달라졌구나. 앞에는 만경유리요, 뒤에는 천처복산. 만경유리와 천처복산 모두 은유법이고 눈 덮인 강과 눈 덮인 산을 각각 유리와 옥산의 옥에 비유를 했죠. 은유법을 썼어요. 앞에는 유리같이 반짝반짝하는 강물이고 뒤에는 아주 겹겹이 눈으로 덮여있는 그런 산이더라 이 말이죠. 선겐가 불겐가, 즉 신선이 사는 세상인가 부처가 사는 세상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다. 매우 경탄하고 있죠. 매우 그 풍경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 눈 덮인 겨울 풍경에 아주 깜짝 놀라서 그런 경탄에 아주 깜짝 놀라는 경탄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유상가인데 유상가. 자, 요 순서대로 갈래가 어디에 속하죠? 응? 조선 후기 잡가죠. 잡가는 평민가사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잡가인데 왜 그러면 그냥 가사문학이라 하지 않고 잡가라 하는가? 평민가사를 기반으로 해서 얼핏 봐도 가사문학 같잖아요. 그죠? 연속체로 쓰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시조와 판소리 게다가 한시까지, 즉 나머지 노래는 다 잡다하게 섞였어. 그래서 잡가예요. 이해돼요? 잡탕밥이 뭐니? 잡탕밥이? 이것저것 재료가 섞여서 그런 거 아니야? 마찬가지 잡가도 이것저것 노래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장르상 잡가고 이는 평민가사,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 그 안에 시조도 들어가 있고 판소리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양반층의 한시까지도 섞여 있는, 그만큼 잡다한 것이 들어있어서 잡가라고 해요. 문학사적 의의를 그럼 보면 이 잡가는 조선 후기에 철저하게 상인계층, 그러니까 조선 후기 중소상인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이 상인계층이 즐겼던 전문적인 유흥가야. 유흥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잡가는 돈 많은 상인층이 유흥에 돈을 지불하고 즐기는 노래였으니까 이 잡가를 부르는 전문가들이 있겠지. 그 전문가들이 삼패기생이에요. 즉 잡가는 삼패기생들이 노래를 부른 거야.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요새 주한 얘기는 모르겠고 인천에 아주 변두리에 나이트클럽이 있다고 그러자. 그럼 그 나이트클럽에서 소녀시대를 초대하기는 어려운 거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소녀시대 복장을 하고 처녀시대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용필이 온다고 하면은 좋은데 조용필 아저씨가 여기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팔 아저씨가 오는 거야. 나훈아 아저씨가 못 오니까 너훈아 아저씨가 오고. 그런 B급 가수가 삼패기생이야. 그러니까 삼류다 이거지. 왜냐면 이 기생에도 레벨이 있는데 가장 하급에, 그러니까 노래나 춤이나 이런 재주가 없는 그런 기생들인데, 그 당시에 기생들은 주로 양반층을 상대해서 노래를 하고 황진이를 떠올리면 돼. 춘향을 떠올리면 되고. 그런데 갑자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후에 조선의 양반층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거야. 돈 있는 놈이 전부 돈 주고 양반을 산 거야. 그런데 이놈들은 명색이 양반이지 무식하기 짝이 없고 시조나 가사문학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양반들 흉내는 내고 싶고, 그러니까 기생집에 가서 우리도 돈 줄 테니까 노래를 불러라 이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기생들은 지금으로 치면 1등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돈 아무리 줘도 너네같이 쓰레기들 앞에서는 못 부르겠다. 안 부른 거죠. 그래서 2등 기생들을 불러서 너네들이 좀 하라. 우리를 뭐로 부르냐?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밖에서 그릇 닦던 기생들이 우리도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얘네들도 무식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주워 섬긴 거야 이것저것. 우리 소위 말하는 관광버스용 노래를 부른 거야. 이해돼요? 발라드도 얘네들은 무조건 블루스로 부르고.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과 경기 일대, 이게 서울 경기 일대 유흥가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거기에 12패거리들이 즉 각각의 유흥가를 선점하고, 그때부터 영등포, 또 저쪽 용산, 그리고 인천 제물포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 삼패기생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많은 졸부 아저씨들이 가서 즐겼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2패거리들가 불렀던 노래를 12잡가라고 해요. 그 12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의 유상가입니다. 그래서 유상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도 주제는 뭐야? 유흥이야. 이해돼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도 서로 주제가 연관되지 않아. 그냥 멋있으니까 부르는 거야.
흥겨우니까 부르는 거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심할 거, 이 잡가는 평민층, 그 중에서도 이 상인 계층이 향유했던 아주 평민 문화인데 그들이 부른 게 아니라 전문적인 기생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전문적인 소리꾼이 부른 거예요. 판소리는 광대가 불렀고, 이해돼요? 이 잡가는 삼패기생이 불렀다. 이들은 전문적인 소리꾼이야. 너후나, 처녀시대, 조용팔, 알겠어요? 이해돼?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조끼소년단 이런 애들, 알겠죠? 이런 애들이 부른 거라. 그래서 대신 그들도 가수야. 그래서 전문적인 소리꾼이 불렀다. 맞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이 유상가는 12작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고, 이 노래를 우리 교과서에 실어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냐? 쉽게 말해서 그런 유흥가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왜 중고등학교 책에 들어있고 왜 이걸 가르치느냐? 바로 우리 선인들의 즉 유흥의 이 낙천적 세계관, 즉 낙천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노래다 이거지. 그래서 이 노래도 산을 즐기는데 봄의 산을 즐기면서 결국 한마디로 주제는 맨 끝에 있는 즉 경계 무궁 좋을시고 이게 끝이야. 경치가 정말 죽이는구나.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 노래는 언어미가 빼어납니다. 언어미가 빼어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말의 의성, 의태어 등을 아주 활발하게 써서 언어미가 빼어나요. 그래서 이 유상가는 문학의 4대 미,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중에 뭐가 빼어나다? 우아미가 빼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민들의 노래면 여러분들은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골개미 이러는데 이 안에는 풍자 이런 거 없어. 이해돼요? 양반비판 그런 거 없어. 철저하게 유흥인데 언어가 아주 예쁘고 좋은 언어는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아미가 빼어나다라고요. 본문 봅시다.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는 콸콸 수정염 들이운듯 이골물이 주르르륵 저골물이 촤촤 열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펑퍼저 넌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속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흩어지니 여기까지. 폭포수가 쏟아지는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즉 우리 의성어를 사용하고 의태어를 사용해서 매우 역동적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이 장면이 판소리 수군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베낀 거지. 판소리 수군가와 똑같은 장면이야. 판소리 수군가가 뭐야?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한 거냐? 거북이가 처음으로 무트를 나와서 왜냐면 토끼가 간 준대니까 처음으로 무트에 나와서 세상을 처음 본 거야. 육지를. 그리고 거기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판소리를 불러요.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소리 수군가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 시험에도 한번 이 장면을 주고 이 장면과 관계 깊은 작품은 수군가죠. 수군가.
소부호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이건 또 뭐냐. 한시를 그대로 옮겨온 거야. 즉 소부호유가 문답하던 기산영수, 이게 바로 무릉도원이야. 무릉도원과 똑같은 의미야. 기산영수나 무릉도원이라 모두 동양의 이상향. 아주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여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즉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여. 주곡세, 곧 주곡세는 아주 절개를 드러내고, 적다정조는 소쩍세는 일년의 풍사를 말한다. 이거 해석 쓰지도 마. 왜?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썼어. 뭐 때문에? 있어 보이라고. 이해돼요? 그냥 있어 보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그냥 있어 보이니까. 우리 처음에 힙합 문화 들어왔을 때 랩을 넣었는데 괜히 있어 보이라고 영어 모르는 거 막 섞어서, 그죠? 그러듯이 있어 보이라고 하는 거. 우리 대중가요가 미국 문화를 받았을 때요, 아무 때나 있어 보이라고 오 베이비 이러고 뛰어다니거나 뭐 컴온 이러고 뛰어다니는 게 바로 그런 흔적이거든. 그래서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하는 말은 그냥 있어 보이라고 한시를 갖다 온 거야.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주제야. 일출낙조가 눈앞에 벌려 있구나. 해가 지고 해가 지는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경계무궁 좋으시고, 경계가 정말, 경치가 정말 개좋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정말 풍경이 너무 아름답구나. 맨 처음은 이제 해가 떠서 놀러 갈 때,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해가 져서 이제 관광버스 타고 다 돌아온 거야.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유상가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냐 하면 무조건 답은 똑같아요. 뭐야?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유흥, 즐거움. 자연을 즐긴 거다 이거지. 자, 두 작품의 공통된 태도. 위에 어부사시사 역시 자연의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얘기했고, 정답 몇 번? 2번. 다음 20번. 보기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추리했을 때 적절한 것. 미래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주제죠. 미래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은 골동품이 되고 말 거다. 이게 이 글의 주제야. 만약에 여기서 달라지면 그러나가 나와야지. 그러나 안 나왔지? 그럼 이 글의 주제야. 이제는 각자의 성 역할을 강조하는 건 구시대의 작태가 될 거다 이 말이야. 1번 아버지의 역할을, 이런 거 아니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런 거 없다 이거야. 2번 양성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지배할 거다. 우리가 지배, 피지배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죠. 다음, 미래 사회에는 양성성을 발휘해야겠다. 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의미가 없어질 거니까. 양성적인 면을 발휘하자. 정답은 3번. 4번은 고정관념을 지닌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미래에 그럴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야. 따라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 이 글에서 뭐하러 강조하겠어. 지금 현재 그런 남녀의 역할이 무저정하니까 앞으로는 이건 남자가 할 거야, 이건 여자가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버티기 어렵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피지배자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성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는
이건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거지 이런 걸 교육하는 어머니도 드물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즉 양성성을 가져야겠다. 정답 몇 번? 3번. 다음 5의 1번에 보면요. 여기 선직국은 사이소리 현상이기 때문에 시옷 받침 적어야죠. 선직국. 또 2번에 새빵 있음 그리고 3천만 원 그리고 큰 방 작은 방 그리고 주방 겸 거실. 여기도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때 큰 방 작은 방은 뭐가 크다 작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합성어로 붙여야겠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가격 했을 때 이 3천만 원은요 원래 원은 띄어야 되지만 이 돈 액수를 말할 때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표하는 밖으로 알리는 그런 글에서의 액수는 붙였습니다. 3천만 원 하고 붙여야 돼요. 예전에는 은행에서만 그런다 했는데 요새는 은행 가서 찾는 사람도 없으니까 국립국어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즉 밖으로 공표하는 액수 그러니까 뭐 이 집이 얼마짜리요 이럴 때 즉 나중에 바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원을 붙여 쓰는 거지. 일부러 붙여 쓰는 겁니다. 3번에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지난해는 합성어죠. 지난해 합성어라 역시 붙여 써야 되고 그 다음 국경일에 국기를 개항합시다. 우리가 개항할 때 개가 뭐라고요? 걸개자. 그래서 어이로 그래서 개항대 맞겠죠? 정답은 4번. 우리 엊그저께 서울시 시험 원서 접수가 끝났는데 경쟁률이 확 줄었죠? 왜냐? 같은 날 치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에 칠 사람, 인천에 칠 사람, 또 저기 전라도에서 칠 사람, 경상도에 칠 사람, 서울에 칠 사람, 서울이 지역 제한을 주지 않아도 결국에는 같은 날 치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봤던 경쟁률보다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사실은 진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 붙는 애들이 다 붙어요. 이 서울시와 지방직을 따로 치르면 붙는 애들이 또 붙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 왜냐면 인원은 많이 뽑지 시험은 같은 날 치르니까 결국 한 군데밖에 못 치지. 그죠? 그리고 경쟁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도 많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해. 글쎄요. 예전처럼 그냥 잘하는 애들이 국가직도 붙고 서울시도 붙고 지방직도 붙고 또 뭐 따로 시험 치면 뭐 다 붙고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소신껏 공부한 친구들은 해볼만 할 겁니다. 자, 2번 수많이 맞죠? 많다는 원래 긴 소리지만 두 번째 음절로 가서 짧아졌고 수는 본래 긴 소리고 물난리 맞죠? 넉바지 먼저 내가 발음하고 바라봐야 돼 맞죠? 근데 송별연 틀렸죠? 송별연이 아니라 뭐야? 송별연 그대로 연음해야죠. 2번 상일 맞죠? 그리고 맑고 틀렸죠?
맑고 내가 발음하고 틀렸다 이렇게 해야 돼. 뭐 리을 기억은 기억이 오면 리을이다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맑고 틀렸고 공권력 틀렸고 공권력 틀렸고 관건 맞죠? 원래 관건인데 관건을 허용해서 둘 다 맞습니다. 끊기다 맞고 밥지 맞고 물음 맞춤 맞고 젖먹이 맞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박다 틀렸죠? 박다 기억이어야지. 그 다음 할다 틀렸지? 티읕이 아니라 리을 할다. 또 넓다 그리고 있다 틀렸죠? 맞아요? 있다 하면 디귿을 대표음 디귿을 발음해야죠. 그죠? 다음 아니 있다는 대표음 디귿을 발음해야지. 얘가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있다. 그죠? 그럼 음운 변동 뭐가 일어난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된소리 대기, 교체 2번 일어난 거지. 먼저 세부적인 걸 얘기하고 그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떠올리고. 다음 3번 머릿기름이죠. 그리고 모깃불이고요. 그리고 등굣길이고 아랫방입니다. 정답은 1번. 어깨 아이 맞고 그 다음 어쨌든 쌍시옷 맞고 짜 깊기 맞죠?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 예산일이죠. 예사일이 아니라 예산일.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니까 시옷을 붙여야겠다. 3번 웬만큼 틀렸죠? 우리 이 웬을 쓰는 건 언제만 쓴다고요? 왠지만. 왠지에만 웬을 쓰고 웬만큼은 우에를 써야죠. 주의해. 웬만큼 합성어야 한 단어입니다. 웬만큼. 다음 남녀 의수되다 맞아요? 의수되다 맞죠? 다음 통틀어 맞죠? 통틀어 맞습니다. 통틀어가 아니고 통틀어. 다음 복불복 맞습니다. 복골복이 아니라 뭐야? 복불복. 틀린 건 기착간이죠. 기착간은 분명히 된 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지만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시옷을 못 붙일 뿐이지. 사이소리 현상인 건 변함이 없는데 시옷을 못 붙인 거죠. 3번의 정답은 1번. 다음 4번. 자,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이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옳은 것으로 적절한 거 됐습니다.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축소된 것을 물었고 기억은 니은은 이동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의미 변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확장, 축소, 이동. (1번에) 노문. 원래가 사람을 말했는데 지금은 비속어로 쓰이니까 축소된 거죠. 그 다음 어여삐는 불쌍하다는 뜻이었다가 지금은 어리다로, 아니 예쁘다,
이동한 거네. 정답 몇 번? 1번. 자, 지금부터 위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아까 현대어로 옮겨봤으니까 이제 확장, 축소, 이동에 속하는 것만 찾아봅니다. 나란 말씀이 등규에 따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는 사라진 거야. 사마띠라는 글자는 아예 사라져 버렸지. 사마띠는 무슨 뜻? 통하다인데. 사마띠라는 말은 통하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마띠 아니함으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인데, 아예 사마다란 말이 없어졌어. 이건 소멸한 거죠. 확장, 축소, 이동한 게 아니라 소멸, 없어졌죠. 자, 이 사마띠의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낱말 뜻도 중요하지만 사마띠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팔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팔종성의 받침을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팔종성의 받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사마띠죠. 왜냐면 원래 사마띠는 치읓 받침을 써야 되는데 치읓 받침인데 시옷을 써서 팔종성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다음, 이런 전차로, 이때 전차도 까닭으로 지금은 사라졌죠? 소멸한 겁니다. 전차는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어리다는 뭐야? 이동. 이때 어리다는 어리석다인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니까 이동했죠. 백성이 이루고저 할 빼이셔도 마참내 제때들 싫어. 이때 싫어는 능히. 그러므로 이때 능하다라는 의미의 싫어도 사라졌죠. 펴지 못하는 놈. 이때 놈은 금방 했듯이 축소.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어여삐 불쌍하게. 지금은 예쁘게 이동.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다람이니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그 낱말들의 뜻을 즉 정확히 해석하고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면 되는데, 한자를 좀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 통하다 하면 사마띠라는 말 원문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 원문이 뭐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지.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쓰였죠. 국지어음은 이호중국이요. 여문자 불상유통이라. 그래서 사마띠는 통할 통자 이렇게 반드시 해당되는 한자를 알려줬죠? 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기본반 때 공부했던 거 꺼내가지고 한자로. 예를 들어 또 어린 백성이 합은 어리석다 뭐야? 어리석을 우자. 그지? 또 어여삐 여겨 불쌍하다 불쌍할 민자. 알겠죠? 이런 거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러면 너는 그냥 내년에 하면 돼. 됐어요? 아니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 먼저 합격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듣는 건 아니어야 돼. 지금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러지만 들은 기억은 나야 돼. 됐어요? 지금 대답 못해도 그건 상관없는데 저걸 배운 기억은 나야 돼. 이해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돌아봐야겠구나. 그때는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미처 놓쳤구나. 그리고 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 5번 문제. 기억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지금 제목이 답청이에요. 자, 답청이 뭐냐면 풀밟기 놀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충곡에 봐도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이런 구절이 나와. 답청은 풀밟기 놀이야. 저 오늘은 풀밟기 놀이를 하고 내일은 욕기, 즉 물놀이를 하자. 그래서 풀밟기 놀이를 답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풀 밟아라 하고 나오는 이유가 제목 그대로 풀밟기 놀이가 이제 무슨 의미로 이 시에서 쓰였는지 그걸 이제 알아채야지. 왜냐하면 항상 시는 형상화를 한 것이니까 이 풀받기 놀이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시는 유치한 시고 그런 건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 체험기 이러고 시가 나왔어. 근데 정말 그 시가 롤러코스터의 체험기를 담았으면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롤러코스터에다 비유를 했는지, 즉 풀밟기 놀이를 원래 뭘 말하고 싶었는데 풀받기 놀이에 형상화했는지 이걸 물어봐야지. 자, 들녘에 매맞은 풀 맞을수록 시퍼런 봄이 온다. 봄이 와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 봄은 스스로 풀밭을 이루었다. 이 나라의 어두운 아이들아 풀을 밟아라. 밟으면 밟을수록 푸른 풀을 밟아라. 여기서 포인트는 풀은 밟으면 밟을수록 푸르러진다는 것이고 이걸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만큼 더욱더 단련하라 라는 얘기지. 더욱더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하라. 이걸 우리는 담금질 한다고 하죠. 우리가 죄수를 불로 지지는 건 단근질이고 그건 단근질이야. 반면에 담금질은 칼이나 이런 걸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물속에 넣었다 빼고 그래 더 단단하게 하는 걸 담금질이라고 하죠. 구별해야 돼요. 정답 몇 번? 2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부터 나머지를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